내가 제일 좋아하는 마우스 미키마우스. 미키 광수가 아니라 미키 마우스라니까. 하나 둘 원투 마이크 테스트 월천대사 TV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월천대사 TV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드리는 말씀은요, 빨래방 창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이 될까 해서 올리는 영상입니다. 자, 10여 년 전에는 빨래방 창업이 굉장히 유행했었죠. 유행이 언제나 늘 그랬듯이 유행은 짧게, 침체기는 길게, 그러한 패턴으로 항상 흘러갔는데 빨래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한창 침체기를 겪다가 다시 빨래방 창업의 붐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 지금 유독 빨래방 창업의 유행의 붐이 불고 있을까요? MZ세대와 감성적으로 굉장히 코드가 일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MZ세대 특성상 최소한의 움직임과 최대한의 결과치를 가장 효율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코인 빨래방입니다. 빨랫감을 들고 가서 툭 던져놓고 한 30분 기다려놓고 만화책 읽고 다시 가서 빨랫감 가져오면은 집에서 그렇게 고장이 잘 나는 돌돌이 돌리는 세탁기가 고장이 나고, 드럼 세탁기는 그냥 드럼으로 그냥 후들어 때리고 싶을 정도로 그것도 고장이 엄청 잘 납니다. 또 드럼 세탁기가 보통 이제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대형 빨랫감이 들어가서 이렇게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속편하게 대형 빨랫감을 가지고 코인 빨래방으로 가서 빨래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또 MZ세대와 코드가 잘 맞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창업의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무인 점포라는 것이 특별하게 손님을 상대하지 않고서나 배달업체처럼 리뷰 관리에 스트레스를 받고 별점의 리뷰 이벤트를 하거나 하는 그러한 게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관리와 운영적인 측면에서 더 선호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느 사업이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좋은 점이 있다면 나쁜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다면 좋은 점이 있는 것이고, 대박이 칠 가능성이 있다면 쪽박을 칠 가능성도 있고, 쪽박을 칠 가능성이 있다면 중대박을 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다는 것이죠. 그걸 감안하고 우리는 전진 해야 하는 것이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입지와 점포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고심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빨래방 창업의 좋은 점만 보고서 우후죽순 달려들었다가 후두두두두 떨어지는 그런 낭패를 보지 마시고 이 영상 잘 참고하셔갖고 빨래방 창업의 성공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알아야 할 점 첫 번째, 기계값입니다. 내 기계값이 1000만원 들었어요. 자, 1개월, 2개월, 3개월 가면은 똥값 됩니다. 왜? 어느 정도 판매량이 올라오고 신제품이 시간이 흐르면은 당연히 구제품화가 되면서 가치가 떨어지면서 또 다른 신제품이 나오면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이 제품에 대한 호기심마저 사그러들면서 당연히 가격은 하락하게 되면서 1000만원 하던 것이 500만원, 400만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기계값을 회수해야지 된다는 그러한 압박감이 있고, 그것을 회수하지 못한다 한다면 마이너스로 직결된다라는 직격탄을 안고서 사업을 운영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부가세 종소세에 대한 부담감. 자, 시설 장비 관리비와 세제, 기타 비용은 들어가겠지만 특별히 음식 장사처럼 식자재 값이나 원자재 값이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300만 원이 남았다 손 치더라도 이것을 매입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품화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부가세 종소세에 대한 압박감이 심해지고 앞으로 벌고 뒤로 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고, 당나귀 귀 떼고 멋대고 나면 남는 게 없듯이 빨래방을 잘 운영을 해서 이만큼 남았다 손 치더라도 세금에 대한 부담감과 압박감 때문에 좀 더 소극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도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 왜? 매입이 잡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매입을 잡을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것이 없다면 세금의 부담감과 세금 납부에 대한 손해로 직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음 세 번째, 이 단순 시설물의 이용의 한계입니다. 자, 식당이나 미용실이나 어떤 매장이나 타투나 뷰티샵, 기타 등등 매점들은 헬스장이나 태권 도장이나 하면, 자, 사람을 상대로 영업적인 스킬이 들어가면서 마음을 사고 그 사람의 마음에 들면서 계속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고객으로서의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코인 빨래방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500원, 1000원을 넣고서 30분 되면 기계가 토해낸 빨랫감을 갖고 손님은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딱히 유대관계를 유지할 만한 그런 건덕지가 없기 때문에 시설물 이용 한계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매출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을 꼭 알고 가셔야 되고, 자, 다음 네 번째, 대부분 신도시를 선호합니다.
자, 신도시는 인구가 보장되어 있고요. 시설물 깔끔하게 유지되어 있고요.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로 코인 빨래방을 운영하려 하는 사람들이 많고, 실례로 내가 들어가서 빨래방이 대박이 났어. 그러면은 유독 눈에 띄게 됩니다. 경쟁자들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만큼 내가 가져가는 파이는 쪼그라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매출이 좋았을 때는 몰랐었지만 지금 와서 느끼지만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신도시 상가의 특성은 고분양가로 많은 대출로 고금리로 들어온 임대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금리에 대한 압박 때문에 비싼 임대료를 낮추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렌트 프리를 주면서까지 임차인을 구하면서도 임대료를 절대로 내리지 않는 것은 나중에 상가를 매도할 때 매도 가격을 손해보지 않고 유지하고 팔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내가 매월 내는 이자를 납부하기 위해서도 임대료를 절대 낮추지 않는 임대인이 대부분입니다. 낮춰봐야 내가 내는 이자 정도까지만 낮추지 그 이상을 내려서 이자 마이너스를 보면서까지 임대를 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신도시의 임대료는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때 가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남는 게 없다. 빨래방을 하면 무조건 이래서 안 된다? 그거 절대 아니고요. 자, 권장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신도시가 아닌 구도심에 들어가라. 구도심은 상권과 배후 수력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소비가 이루어진다. 자, 신도시 하면은 소비력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새 아파트, 새 오피스텔에 거주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신도시에 들어가면서 거주하는 것의 가치를 높이 둔 사람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거주 비용의 유지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외식을 해라? 안 합니다. 빨래방을 이용해라? 안 하죠. 차라리 야구방망이 들고 수변로 가서 그냥 두둥기는 게 낫지 빨래방 이용 안 합니다. 구도심을 가면 안정적으로 주거하고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생활 패턴이 자리가 잡혀 있기 때문에 구도심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시설 장비는 당연히 최신식, 최고급으로 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마찬가지고요. 쾌적한 환경과 좋은 시설 장비로 배우 세력들의 매력을 사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물 이용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면은 시설물과 인테리어 분위기로 잡아야 되죠. 그래서 인테리어와 시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 저렴한 임대료에 상가를 구하라. 300만 원이 남았다고 한다면 월세 200만 원을 내고 나면은 100만 원, 100만 원에서 또 뭘 빼면은 남는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경우를 만들지 마시고, 자, 300만 원이 남았으면은 월세 80만 원 내고 220만 원에서 뭐 하고 나면 매출을 상향시키면 야, 이거 괜찮겠구나 라는 그림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임대료가 부담이 되냐 안 되냐는 자영업자의 마음의 부담감의 무게를 굉장히 가볍게 하느냐 무겁게 하느냐 라는 중요한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조건 같은 평수라면 좀 더 임대료가 저렴한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정말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선정했습니다. 입지가 중요합니다. 상권도 아니에요. 입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입지는 후진대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빨래방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입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입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상권의 로데오 거리에 사람들이 빠글빠글한 곳에 빨래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입지가 아니고요. 자, 주거 지역에, 상업 지역에 어디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 배우 세력이 이용할 수 있는 절묘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횡단보도만 건너면 빨래방이 있어. 너무 좋아. 5,000원만 들고 가면 돼. 그런데 한 달 지났어. 횡단보도 안 건너고 바로 우회전 틀면은 빨래방이 있어. 그냥 빨랫감만 들고 오른쪽으로 틀면 돼. 여기 가겠죠. 자, 횡단보도 앞에 있는 것도 말도 안 되게 정말 좋은데, 자, 이것보다도 더 감각적으로 우회전으로 한다면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이 접근성의 절묘한 위치. 자, 그리고 빨랫감이 잔뜩 있는데 이것을 어거지 막 들고 가고 이렇게 하면은 보기 안 좋으니까 잘 눈에 띄지 않는 개활지가 아닌, 그렇다고 해서 너무 후미진 곳이 아닌 어느 그 절묘한 동네의 상권과 주거지역의 그 중간에 저렴한 임대료를 나온 점포가 있다면 거기가 딱입니다.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입지와 시설물로 승부를 봐야 하는 창업 싸움입니다. 이해되셨죠?
요 정도만 알고 주의하고 선택하고 들어간다면 주변의 경쟁자들이 아무리 들어와도 스스로 그 경쟁자들이 철퇴를 맞고 나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서 나만 살아남는 독점적인 업체가 되고 롱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정? 인정. 노인정 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이 아직 노인정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인정하고 그런 습관을 들이고,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따봉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월천대사TV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으며 다음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